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죠. 식이 조절과 운동입니다. 이 중 식이 조절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존재하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진리, 바로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먹는 음식의 종류를 낮은 칼로리의 음식으로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케이크나 튀김 등의 고칼로리 음식 대신 채소 등의 저칼로리 음식을 먹어서 칼로리 섭취량을 낮추는 거죠. 두 번째는 음식을 먹는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평소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되 이 먹는 시간을 제한해서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체중 감량에 성공하더라도 감량한 체중을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5년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라고 합니다. 몸무게가 다시 늘어나는 일명 요요가 발생할 확률이 무려 95%나 되는 거죠. 결국 다이어트 성공의 핵심은 얼마나 장기적으로 실천 가능한가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수많은 음식점과 음식 광고, 또 TV 속의 각종 요리 프로그램들까지 이런 유혹의 소용돌이 속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참아가면서 몸무게를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다이어트 실패 경험이 낳은 산물이 있는데요.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 한두 끼를 굶거나 일주일 중 5일은 정상 식사를 하고 이틀은 굶는 섭취 칼로리 조절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의 최대 장점은요, 바로 먹는 음식의 종류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치킨, 피자, 햄버거 같은 고칼로리 음식도 간헐적 단식에서는 허용됩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간헐적 단식의 건강 증진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을 받으면서 관련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거나 저명 인사들이 단식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에는 5대2, 16대8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5대2 방식입니다. 일주일에 5일은 정상 식사를 하고 이틀은 단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단식일 이틀은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요일에 단식을 했는데 만약 그날 저녁에 약속이 잡힌다면 다음 날인 수요일로 단식일을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유동성이 간헐적 단식의 장기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16대8 단식입니다. 매일 수면 시간을 포함해서 16시간씩 단식을 하고 8시간은 음식을 섭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시간이 저녁 10시라면 다음날 오후 2시부터 다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아침을 먹지 않는다면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간헐적 단식에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단식하는 날이 아닐 때는 닥치는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평소 먹는 양만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날 단식을 하면 다음날 배고파서 많이 먹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일리노이대 영양학과 바라디조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식사가 허용된 날엔 전날 굶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과식할 줄 알았는데 통상적인 식사보다 10에서 15% 정도만 더 먹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수많은 다이어트에 실패하셨다면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간헐적 단식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준혁의 이슈 프리즘이었습니다.